2025년 5월 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차장. 평범한 불법 주차 차량 한 대가 할리우드의 한 견인 차량 보관소로 끌려옵니다. 차종은 하얀색 테슬라. 처음에는 그저 흔하디 흔한 주차 위반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보관소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차량 근처를 지날 때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악취가 풍겼기 때문이죠. 참다 못한 직원이 원인을 찾기 위해 테슬라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직원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흔적이 두 개의 비닐봉지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급히 출동한 경찰이 차량의 명의를 조회하자 수사관들조차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차주는 바로 당시 전 세계 Z세대를 뒤흔들고 있던 미국의 천재 뮤지션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시나요? 2005년생인 그는 틱톡과 스포티파이를 통해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전문적인 장비도 없이 오직 스마트폰 하나 들고 방 안 옷장 속에 들어가 방음해가며 음악을 녹음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러다 2022년 그가 발표한 인디곡 로맨틱 허미사이가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한국에서도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죠. 뒤이어 발매한 Here With Me 역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음악이 너무 애절해서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당시 리스너들의 평가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음악은 늘 사랑과 고독, 그리고 날거 그대로의 순수한 감정을 노래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 팬들이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에 위로받고 있을 때 카메라 뒤편 그의 진짜 일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비밀리에 만나고 있던 사람은 평범한 성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1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 셀레스 리바스 에르난데스였습니다. 실종 당시 그녀는 15번째 생일을 맞이한 지 딱 하루가 지난 상태였죠.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온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셀레스의 나이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팬과 연예인 혹은 흔한 온라인 친구 사이의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18살 성인이 되고 셀레스가 13살이 되던 무렵부터 두 사람의 연락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매우 부적절하고 민감한 내용들이 오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셀레스는 가족들에 의해 이미 3차례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지역 경찰이 가출한 셀레스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그녀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데이비드의 연락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5월 17일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데이비드는 이렇게 항변하죠.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며칠 전이다. 그 애가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고 가출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태라는 건 더더욱 몰랐다. 경찰이 셀레스가 이제 겨우 13살 된 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자 데이비드는 말을 바꿉니다. 2023년 11월에 딱 한 번 만난 게 전부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경찰이 데이비드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에서는 셀레스의 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과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졸업 앨범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니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경찰 조사가 있은 지 이틀 뒤 다행히 셀레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해진 부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셀레스의 휴대전화를 즉시 압수했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비밀을 가진 성인 남성이라면 여기서 겁을 먹고 관계를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행동은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던 할리우드 힐스 저택에서 직접 차를 몰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셀레스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셀레스의 같은 반 친구에게 접근해 무려 $1,000라는 거금을 건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돈으로 새 휴대전화를 사서 셀레스에게 전해줘. 부모의 감시를 피해 오직 자신과 매일 연락할 수 있는 비밀 연락망을 다시 구축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2024년 내내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셀레스는 주말마다 데이비드가 빌린 할리우드 힐스의 저택에서 시간을 보냈고 로스앤젤레스, 런던, 텍사스 등 데이비드의 해외 투어와 가족 모임까지 동행했습니다. 압수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는 두 사람 사이의 성적인 대화는 물론 임신과 사후 피임약 복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2025년 4월 22일 셀레스의 휴대전화 신호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거친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셀레스가 데이비드의 스마트폰에서 그가 다른 여러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14살 소녀는 데이비드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 네가 나한테 한 짓들 전부 다 세상에 폭로해버릴 거야. 내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야. 제 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 시작한 20살의 청년, 그리고 그의 치명적인 범죄 사실을 지고 파멸을 예고한 14살의 소녀. 이날 주고받은 격렬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다음 날인 4월 23일 셀레스의 휴대전화 전원은 차갑게 꺼졌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결국 한 소녀의 마지막 비명이자 잔혹한 파국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협박 메시지가 오간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4월 23일 데이비드는 셀레스를 부르기 위해 차를 한 대 보냅니다. 셀레스가 살던 레이크 엘시노어에서 자신이 임차에 쓰던 할리우드 힐스의 저택까지는 무려 130km나 떨어진 거리였죠. 셀레스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데이비드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것이 이 세상에 남겨진 소녀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인 4월 25일 데이비드는 자신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을 세상에 보란듯이 발매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평온하게 말이죠. 소녀가 사라진 뒤 데이비드의 명의로 등록된 하얀색 테슬라 차량 한 대가 할리우드 힐스 저택에서 불과 100m 떨어진 도로변에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방치되어 있던 이 차량은 결국 할리우드의 견인 보관소로 시트해댑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보관소 직원들이 차량에서 풍기는 끔찍한 악취를 막고 트렁크를 열기 전까지 데이비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차량을 확보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잔혹한 강력범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이 데이비드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가중 처벌 조건이 붙은 1급 살인죄. 그 조건이란 계획적인 미행 및 대기, 경제적 이익, 그리고 살인사건의 증인 제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혐의, 마지막 세 번째는 불법 감금 혐의였죠. 최근 공개된 26페이지 분량의 부검 보고서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검찰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자신을 폭로하겠다는 셀레스를 차고 안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고에 있던 고양이용 간이 풀장 안에서 전기톱을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훼손된 시신은 2개의 비닐봉지에 밀봉되어 테슬라 트렁크에 방치되었던 겁니다. 쌓이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다발성 관통상 피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사 관계자들이 주목한 기괴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견된 셀레스의 시신에서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두 사람이 커플 타투로 새겼다던 윌라이라는 문구, 그 타투가 있던 자리가 바로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수사당국과 대중들은 데이비드가 자신과의 연관성을 지우기 위해 일부러 그 손가락들을 잘라낸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데이비드의 기기에서는 더 경악할 만한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외장 하드와 모바일 기기에서
무려 4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아동 관련 불법 음란물과 영상들이 발견된 겁니다. 고화질 영상으로 따지면 만편, 사진으로는 수천만 장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셀레스 외에 또 다른 피해 아동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더 확인해보니 두 사람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 넘게 데이비드의 집에서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당시 셀레스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2024년 6월 폰다 극장 공연 백스테이지에서 찍힌 사진, 같은 해 1월 데이비드의 카메라에 남아있던 사진들 모두 두 사람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데이비드 측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워낙 막강한 자금력과 명성을 가진 스타이기에 이 법정 공방은 생각보다 아주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검찰과 수사관들이 찾아낸 디지털 기록과 잔혹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한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사랑과 고독을 노래하던 천재 소년과 그 뒤에 숨겨진 기괴한 집착. 과연 이 잔혹한 사건의 결말은 법정에서 어떻게 매듭지어질까요? 새로운 수사 결과나 판결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다시 기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